제가 정말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임계점입니다. 임계점.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임계의 인제 사전적 정의는 뭐냐면은 물리적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제 경계 정도? 그게 인제 임계 구간, 임계점 요렇게 표현할 텐데 그렇게 해도 이렇게 썩 와닿진 않습니다. 근데 이 임계점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뭔가 임계점을 넘으면은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거, 여러분 기대를 뛰어넘는 것들이 벌어지고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임계점을 넘는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이렇게 쉽게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수 있고 더 체화시켜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 요렇게 설명해 드리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해하겠구나.' 하고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불을 켜 놨어요. 집에 불을 켜 놓으면은 밤에 불 켜 놓은 거죠. 그게 한 채가 있습니다, 집이 한 채. 그러면은 어두운 집에 불 하나 켜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10 채가 같이 켜져 있고 20 채가 같이 켜져 있고 100 채가 같이 켜져 있고 막 수만의 빌딩 수천 개의 집 이런 게 같이 밤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죠? 그냥 나 혼자 불 킨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야경이 됩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수방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저희가 인제 통신병이어서 2 달씩 관악산 꼭대기에 파견을 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거든요, 거기 통신 기지를 지키면서. 저는 아직도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어떤 추운 겨울이었는데 딱 밤이 돼서 관악산에서 서울의 야경 그 한 600 미터 될 거예요. 650 미터 될 거예요, 관악산이. 그 650 미터에서 서울의 야경을 볼 기회가 잘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서울의 야경을 본 게 처음이었어요. 정말로 그때 또 날씨도 좋았어요. 첫날인데 딱 밤에 보는데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이런 거구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냥 집에서 불 하나 켜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한 개만 있으면 근데 한 개를 누가 어둠 속에서 이렇게 한 집 한 채만 불 켜 놓고 있으면 '야경이 숨이 막힌다.' 이런 말 안 써요. 근데 어떻죠? 어느 순간 넘어가니까 장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현상인데 이게 모이면서 임계점을 넘으면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르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종이 비행기를 날려요. 종이 비행기를 날립니다. 혼자서 날리면 종이 비행기 날리고 장난치는 거죠. 노는 거죠. 근데 한 100 명이 날려 본다고 생각하세요. 요 정도 날리면은 인제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냥 다 각자 종이 비행기 접어서 날리는 건데 대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10,000 명이 모여 갖고 거기에 염원도 적고 목표도 적고 어디 인제 운동장에 모여서 뭐 주경기장 같은 데 모여 갖고 쫙 날려 보세요. 눈물 쏟아지는 장관이 벌어질 겁니다. 이게 임계점을 넘는 현상들입니다. 분명히 한 사람이 요렇게 날리면은 별거 아닌데 100 명이 날리면 쪼끔 다르고 10,000 명이 날리면은 그건 완전히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걸 하나 아이템을 얻으시면 좋죠? 여러분이 뭔가 사업을 하실 때 사람을 별거 아닌 것도 상관이 없어요. 일정 숫자 이상 모으면은 완전 다른 세상이 벌어진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축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캠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아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모아 갖고 결국에는 시스테마이즈 한 게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거래할 때는 물물교환이었는데 그게 수만 명, 그다음에 수십만 명이 모이면은 플랫폼이 되고 플랫폼이 되면은 뭐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고 거기 광고를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다 결국에는 임계점으로 시작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얘기 해 드릴까요? 여러분 저는 원래 어떤 아이였냐면은 그냥 오지랖이 넓은 아이였어요. 그냥 고 작가님 말로는 더듬이가 만개인 아이. 그래서 얼마나 오지랖이 넓냐면은 그냥 20대 초반부터 그냥 제 친구들한테도 잔소리를 해요. "야 그렇게 살면 되냐." 웃기잖아요 여러분. 그게 미친 거잖아요. 지 생생 지 앞가림도 못하는 애가 친구들한테 가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다음에 선배 됐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인제 01 학번인데 05 학번 친구들 복학하고 나서 인제 온 신입생들 두고 인생을 계속 일장연설 가르칩니다. 근데 좀 돌이켜 보면은 좀 잘 가르쳤어요.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인제 대학원 갔을 때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거기 인제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온 학부생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인제 저는 이제 대학원생이죠. 거기서 그 친구들이랑 풋살하면서 그 친구들 다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명문대에서 우리나라 명문대에서 이렇게 교환학생으로 왔었어요. 근데도 얘네들이 쪼끔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직도 기억나요. 거기 인제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친구 상담을 해 주기 시작했는데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2 시간을 상담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랜 시간이 누적되고
이게 상담해준 횟수가 뭐 1000번, 2000번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저도 여기서 임계점을 넘어버렸어요. 어떤 걸 좀 깨닫기 시작했냐면은 상담이 중복되는데 그다음에 이런 맥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다음에 이런 고민이 이렇게 해결되면 이런 애들은 쭉쭉 치고 나가는데 이런 게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지푸라기 연구소를 딱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책을 읽고 있구나, 안 읽고 있구나. 이거를 뭐 100%는 아니겠지만 되게 높은 확률로 맞출 수 있고 글이 얼마나 논리 정연한지를 보면서 가능성을 조금 더 따져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냥 상담하고 고민할 땐 그런 거 몰랐죠. 근데 이게 누적이 너무 많이 되니까 사람과의 소통이 너무 쉬워졌어요. 사실 소통이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저는 솔직히 보통 분보다는 훨씬 쉬워요. 그래서 원래 그럼 이렇게 임계점이 넘으면은 뭘 이걸 활용할 수 있냐? 뭐 상담으로 먹고 사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저는 임계점을 확실히 넘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조직을 운영해야 되죠. 그다음에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막 오지랖이 옛날에 똑같은 27살 영준이도 지금 41살 영준이랑 똑같은 영준이에요. 그때 똑같이 상담을 한 건데 그때 제가 막 이렇게 상담하고 오지랖이 넓게 살면서 그때는 이제 역량이 안 쌓였기 때문에 임계점이 넘기 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통해서 나중에 조직을 운영하고 회사를 운영해야지 내가 이걸 통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똑같이 했던 거고 그때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왜? 무식하니까. 예? 더닝 크루니거 이펙트로 무식이 용감하다고 가장 저점이었을 때라서 더 열심히 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어때요? 지금은 그게 누적이 돼서 뭐 상담을 정말 다양하게 그다음에 저는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시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데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대한민국 사시면서 우리나라 이제 서울특별시랑 광역시 다 가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없을 거예요. 뭐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그다음에 또 어디 있죠? 울산, 대구, 광주 이렇게 6개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광역시에 다 가본 분들이 생각보다 없을 거예요. 그렇게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옛날에 이렇게 토닥토닥 캠페인도 있었고 그다음에 서점 투어, 전국 투어라 그래갖고 저는 광역시를 여러 번 다 가봤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경험치도 있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별거 아니어도 이렇게 직접 경험하니까 느끼는 게 달라요. 그러면서 또 제가 정확하게 어떤 거가 바뀌는 건지 모르겠지만 체감적으로 뭔가 임계점을 넘기죠. 또 다른 임계점 넘기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이제 이건 박사과정 때 얘기 몇 번 해드렸는데 저는 되게 무지한 상태, 학업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박사과정을 시작을 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냥 이대로 가다가는 도저히 박사를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배경 지식, 나의 백그라운드로는 박사를 성공할 가능성이 그냥 0%로 보였어요. 0%. 맨날 두통약을 먹고 사는데 저는 어떻게든 사력을 다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로 좀 어떤 계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제 돌이켜서 말하니까 그냥 쉽게 말하지. 그때는 정말 그냥 맨날 한숨 쉬다가 하늘이 진짜 꺼져 내릴 것 같았어요. 진짜 막 눈물이 맨날 나와요. 이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는 건가? 내 인생은 안 되는 건가? 괜히 박사 와서 시간 낭비만 했네. 이걸 너무 푸념을 많이 했어요. 근데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도를 하고 그래도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게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가 이제 전작가인데 물리를 해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뭐 근데 제가 심지어 그것도 있어요. 이렇게 석사를 하고 이렇게 박사를 하면은 괜찮은데 쉽게 말하면 저는 석박 통합 과정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퀄리피케이션 이그잼 박사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석사가 없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해서 한 게 뭐냐면은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구분을 한 다음에 그래. 일단은 내가 그래핑이라는 주제가 있으니까 다행히도 이거는 이 실험이 활성화된 지가 5년밖에 안 됐어. 당시에. 그러면은 네이처, 사이언스, 나노레터, 어드밴스 매터리얼, PRL, 그다음에 뭐 PRB, 그다음에 APL, 뭐 ACS 나노 정도까지. 뭐 이렇게 해갖고 요 메이저 페이퍼들에서 타이틀에 그래핀이 들어가는 것만 검색을 해서 그거를 다 다운로드 받아보자. 일단 몇 개인지 나와요. 다 합쳐보니까 한 10,000개 안 됐어요. 몇천 개였어요. 몇천 개. 일단 다운로드부터 받자. 제가 어느 정도 열심히 받았냐면은 이게 계정이 막 정지되고 그랬어요. 막 이게 막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줄 알고. 그래서 학교에서 해명하고 내가 학생인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공부하려고 한다. 그래서 막 풀었던 기억도 나요.
그러면은 논문을 이렇게 척척 읽냐? 그렇게 못합니다. 실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단은 나는 몸으로 부딪혀야 되니까 앱스트랙만 읽는 거예요. 앱스트랙은 뭐 10줄 안 되니까 금방 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앱스트랙 읽고 그다음에 그 피규어, 그래프들이 있어요. 이 실험 그래프들만 보는 거예요. 그래프는 그냥 직관적으로 뭐 전압대 전류, 뭐 이렇게 뭐 증착을 할 때, 뭐 압력을 바꿨을 때, 물질을 바꿨을 때, 뭐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이렇게 변수가 있을 거고, 거기에 나오는 인풋이 있을 거고, 아웃풋에 대한 결과값이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해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진짜 하루에 한 50개씩, 100개씩 그냥 계속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다고 막 내가 갑자기 천재가 돼서 이해가 안 되는 그래핀이 촥 이해가 되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뭐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냐면은 이 실험은 됐고 이 실험은 안 됐다.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매칭 시작했냐면은 우리 연구실 내가 돈을 내고 쓸 수 있는 장비가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매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실험 이해는 못하지만 이 실험은 이런 장비를 갖고 했는데 그러면은 나도 일단은 할 수는 있는데 이해는 안 되지만 나는 이걸 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임계점이 넘어버렸어요. 진짜 이거는. 그래서 황당하게 저는 그래핀을 만드는 거를 하거나 아니면 그래피에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트랜스포트 실험을 하는 게 제 박사의 주제였는데 그래핀에서 트랜스포트,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우리 교수님 주특기. 그다음에 그래핀을 만드는 거는 우리 부지도 교수님, 바티아 교수님 주특기였어요. 저는 생뚱맞게 그래핀 표면 에너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거는 좀 화학 쪽. 그러니까 저도 아예 모르고 저희 진호 교수님도 아예 모르는 분야예요. 근데 일단은 실험이 해볼 만하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샘플을 조금 앤드류 그룹이라는 되게 유명한 그룹이 있는데 거기 가서 샘플을 좀 받아옵니다. 그러면서 라만이라는 거를 우리 학교가 아니라 NTU 가서 측정을 합니다. 저는 NUS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다음에 컨택 앵글 메저먼트, 서피스 에너지를 대야 되는데 그거는 생물과에 가갖고 그게 공용으로 쓸 수가 있어갖고 바이오 엔지니어링 아무튼 다른 그러니까 저희 전작가인데 그러니까 실험의 모든 게 저희 과에서 저희 연구실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이 특이점을 진짜 임계점을 넘겨버리면서 모든 실험을 다 딴 연구실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결과를 취합을 해서 딱 했는데 되게 좋은 결과가 나와갖고 그다음에 제가 옛날에 트랜스포트 하면서 이렇게 막 증착하면서 막 의문점이 있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했던 거를 사진으로 찍어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래핀이 이렇게 있으면은 컨택이라고 이렇게 딱 붙여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딱 그래핀에서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핀 표면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아, 내가 연구한 게 이거랑 연결되네? 그러면서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해서 공정 측면에서 유리할 거다 하니까 이게 지금 막 400번도 더 인용됐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냐면은 저는 이걸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인용이 많이 돼서 인용이 많이 되는 거는 좋은 페이퍼이기 때문에 그 리뷰 부탁을 저한테도 많이 오고 저희 교수님한테도 많이 오는데 저희는 정말 꾸역꾸역해서 냈기 때문에 그 관련 분야 이게 랭미어 화학 관련 분야에 대해서 그거를 리뷰를 해줄 수 있는 실력은 저도 교수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실험을 할 수 있는 신경이 되지 왜냐하면 리뷰를 하려면 대가여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거기에 누적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지도 교수님은 트랜스포트 전문가. 예? 그래서 그게 리뷰 요청이 너무 많이 올 정도로 성공한 페이퍼가 됐어요. 어떻게?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할 수 있는 거에서 최대한 많은 걸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임계점이 넘어가면서 어떻죠? 저는 박사가 솔직히 이렇게 예를 들면은 깊이 있는 박사 내가 정말로 PhD 필로소퍼로서 내가 철학을 정립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솔직히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한 50%에서 70%의 박사를 받는 친구들은 그냥 기존에 되지 않았던 실험을 조금 더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자기 자료들 붙이고 예전 자료들 분석들 붙여서 티시스를 몇백 쪽을 쓰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거 쓰는 거는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왜? 일단은 너무 많은 거를 보면서 깨달음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실험 자체가 너무 쉬워요. 일단은 내가 이거를 이해를 못할지언정 나는 이걸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해내니까 또 상황이 바뀌어요. 이게 여러분 임계점을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은 내가 해내니까 교수님이 많이 아시는 게 많아는 거예요. 이제 트랜스포트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도와주기 시작하시고 교수님이 모르는 분야는 제가 어디 있나요? 대학교에 있잖아요.
티오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붙이니까 설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페이퍼를 하나 또 쓰고 막 한 볼륨에 백투백으로 쓰기가 어렵거든요.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1저자 페이퍼를 2년 반 만인가 5개를 쓰고 마지막에 진짜 이거는 임계점 계속 넘어서 저희 부지도 교수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친구들 중에 그 관련 업체 사장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AFM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게 아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코피 약자일 거예요. 근데 그걸 프릭셔널 포스 마이크로스코피 마찰력으로 하는 걸로 해갖고 어떤 사람이 저희한테 그 현미경을 팔려고 했는데 그거 이렇게 긁다가 보니까 데이터가 누적이 너무 많이 돼서 교수님 이거 페이퍼 한번 써봐도 될까요? 뭔데? 이 마찰력 갖고요. 이제 이거 완전 기계과 얘기예요. 이건 진짜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걸 네가 어떻게 써?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릭이랑 거기 히지트론이라는 회사인데 거기 그 대화하면은 또 라만 데이터랑 섞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써봐. 그다음에 이제 바티아 교수님이 전문가니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써봐. 그래서 썼는데 이것도 카본이란 페이퍼에 되게 좋은 페이퍼에 억셉이 되면서 이것도 인용이 엄청 많이 됐을 거예요. 이거는 티시스에 넣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냥 1저자를 써보고 싶어서 이렇게 박사하는 사람 사실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임계점이 나오면은 이런 미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냥 제가 말씀드린 박사하면서 나는 나중에 센스가 있으니까 이런 데랑 협업을 해서 프릭션으로 페이퍼 한번 써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큰일 났다. 나는 진짜 잘못 왔구나. 내가 학점 야매로 맞아갖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만 살았는데 그래도 일단 포기하기 전에 꾹 참고 1년만 6개월만 해보자 이 마음으로 옳은 방향으로 하니까 그러면서 임계점이 넘으니까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걸 너무 많이 해내는 거예요. 저는 바본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임계점을 넘으면은 여러분의 개인 역량으로 넘길 수도 있는 거고 앞에 이제 말했던 거는 시스템으로도 넘길 수 있는 거잖아요. 임계점을 넘기면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일들이 벌어진다. 미친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고 임계점은 너무 중요해서 제가 계속 에피소드가 있으면은 끌어와갖고 여러분들의 쏙쏙쏙 제가 소화시키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임계점을 넘는 경험들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